인플레이션이 마음의 평화를 훔치도록 두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을 완전히 죽이지는 않지만 금속에 녹이 슬듯이 천천히 당신의 존엄성을 침식할 것입니다. 나는 거의 한 세기에 걸쳐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일했고 한 푼도 아끼지 않았으며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은퇴하면 충분하고 은행에 있는 돈이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0년 후, 그들은 깨어나서 예전에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비용이 이제는 비용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비극이 아니라 수학이다. 더 이상 손실을 쫓을 젊음이 없는 당신은 간단한 진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수입은 고정되어 있으며 신체가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합니다. 한편, 인플레이션은 결코 잠들지 않는 조용한 도둑처럼 하루 24시간 작동합니다. 돈을 은행에 맡겨두는 것이 안전하다고 믿는다면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정부가 귀하의 구매력을 보존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귀하는 순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신문에 나오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면 복리의 파괴적인 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시간에 화해할 수 없는 적이며 시간은 노인들이 되돌릴 수 없는 유일한 자원입니다. 나는 젊은 시절 1930년대 대공황을 겪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을 두려워했습니다. 물가가 폭락하고 일자리가 사라지고 오래된 빵을 사려고 빵집 앞에 줄이 끝없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 위기는 나에게 결코 잊지 못할 교훈을 주었다. 경제는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수십 년 후, 나는 석유 위기로 인해 물가가 로켓처럼 치솟았던 1970년대에 폭주하는 인플레이션을 목격했습니다. 평생 동안 모은 돈이 갑자기 먼지로 변했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열심히 일한 후 자신이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은퇴한 한 친구를 기억합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자 이들의 삶의 질은 급락했습니다. 게으른 것도 아니고 관리가 나쁜 것도 아니었습니다. 청구서 금액은 동일하게 유지되는 동안 매달 돈의 가치가 낮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디서 잘못됐나? 그는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뿐입니다. 나는 이런 일이 수십 명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하게 살았고, 저축하고, 빚을 피하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본적인 진실을 망각했습니다. 돈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탁하면 줄어드는 천처럼 날이 갈수록 가치가 떨어집니다. 당신은 저축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줄어들고 있는 자산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자연재해가 아니다.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것은 순전한 독이다. 당신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깨어나서 더 이상 예전에 누려왔던 생활 수준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날까지 당신의 자산을 집어삼키며 거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단지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구매력 상실이다. 손에 있는 돈은 그대로이지만 살 수 있는 돈은 줄어듭니다. 간단한 것 같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은행 잔고를 보고 부자라고 느낍니다. 그들은 착각합니다. 구매력이 아닌 숫자일 뿐입니다. 나는 종종 현금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환상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천천히 녹고 있는 얼음 덩어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남는 것은 적어집니다. 나도 어렸을 때 같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은행에 돈을 보관하는 것이 보안과 동의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 다음 나는 은행이 금고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돈이 천천히 감가상각되는 곳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중력과 같습니다.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항상 작용하고 있습니다. 물리 법칙을 무시할 수 없듯이 이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것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자원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습니다. 저축에는 용도가 있지만 구매력을 보호하기 위해 저축에만 의존한다면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많은 퇴직자들이 모든 돈을 정기예금에 넣고 그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고 확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보장된 손실을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자율은 인플레이션을 결코 따라가지 못하며 돈은 자신도 모르게 해마다 가치가 하락합니다. 10년 후, 그들은 잠에서 깨어나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 통장에 돈이 이렇게 많은데 내 인생은 왜 절반이 된 걸까? 운명이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저축하는 방법만 아는 사람들을 처벌합니다. 돈을 벌고 일한 사람에게 보상을 줍니다. 이것은 불공평하지 않습니다. 경제의 법칙입니다. 적응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뒤처지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플레이션 소식을 들으면 당황합니다. 그들은 마법의 해결책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금, 부동산, 주식을 구입하며 이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접근 방식에 오류가 있습니다. 시간을 이길 수 없듯이 인플레이션도 이길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그것을 이해하고 살아남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다. 나는 평생 동안 시장을 이기려고 노력한 적이 없습니다. 내 목표는 항상 그 사람에게 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고 방식입니다. 인플레이션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더 많은 손실을 입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과신하고 서둘러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예외가 아닌 규칙임을 알기 때문에 더 오래 산다. 나는 젊었을 때 복잡한 모델을 사용해 인플레이션을 예측하고 위험한 베팅을 한 이른바 천재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결국 시장은 바뀌었고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인플레이션에 패배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오만함에 패배했습니다. 합리적인 방어는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오를지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나리오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보수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유일한 현명한 전략입니다. 나와 워렌 버핏의 접근 방식은 간단합니다. 가격 인상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코카콜라의 가격이 더 비싸도 계속해서 구매합니다. 보험료는 아무리 오르더라도 계속해서 지급됩니다. 이들 회사는 가격 결정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용을 고객에게 전가합니다. 이것이 인플레이션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무것도 예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자산을 소유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인플레이션과 싸우는 것이 금, 부동산 또는 암호화폐를 구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보호가 아니라 추측입니다. 진정한 방어는 한 방향으로 베팅하는 것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투자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나는 인플레이션이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전 재산을 금에 투자한 은퇴한 엔지니어를 만났습니다. 10년 뒤 금값은 등락했지만 현금 흐름이 없어 삶의 질은 악화됐다. 그는 판단의 오류 때문에 패한 것이 아니라 전략의 오류 때문에 패했다. 인플레이션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일회성 큰 승리가 아니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소득 흐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기적으로 배당을 하는 회사를 좋아한다. 하루아침에 부자가 될 수는 없지만 매달 지출할 돈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배당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증가합니다. 이것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책입니다.
나는 은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얼마나 있느냐가 아니라 매달 계좌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느냐라고 자주 말한다. 숫자는 속이고 있습니다. 현금 흐름, 아니죠. 계좌에 100만 달러가 있으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그 100만 달러가 소득을 창출하지 못한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들게 될 숫자일 뿐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어느 날 100만 달러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까지 당신을 잠식할 것입니다. 나는 많은 은퇴자들이 넉넉한 저축을 하고 그 수입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그들은 생각보다 돈이 빨리 빠져나가고 생활비만 늘어나기 때문에 절망하기 시작한다. 그들의 실수는 구조가 아닌 균형만 본 것이었습니다. 정말 현명한 투자자는 내 계좌에 얼마가 들어있나요? 라고 묻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으로 매월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오나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현금 흐름이 방패입니다.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합니다. 안정적인 월 소득이 있는 한,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오르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축만 하고 현금 흐름이 없다면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입니다. 워렌 버핏과 나는 현금 흐름에 초점을 맞춘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데 수십 년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회사는 매년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이 배당금은 우리의 수입입니다. 배당금은 이미 우리의 수입원이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 주식을 팔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장 변동이나 인플레이션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배당주가 느리고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나는 웃는다.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반품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안정성은 150%의 이익을 얻으려면 1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매달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돈이 들어와야 합니다. 지루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것이 진정한 퇴직 보장입니다. 은퇴 후 전 재산을 배당주에 투자하고 그 수입으로 생활하는 의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시장을 따르지 않고 스트레스도 받지 않으며 평화롭게 살아갑니다. 그는 가장 부유한 사람은 아니지만 가장 자유로운 사람 중 하나입니다. 동시에 나는 계좌에 수백만 달러를 가지고 은퇴했지만 현금 흐름은 전혀 없는 사업가를 만났습니다. 매달 청구서를 지불하기 위해 자산을 팔아야 했습니다. 시장이 하락했을 때 그는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2배의 금액을 팔아야 했습니다. 돈은 있었지만 안전장치는 없었습니다. 그게 차이점이에요. 현금 흐름은 부자가 되는 도구가 아닙니다.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그에 따라 배당금도 늘어납니다. 시장이 변동하더라도 수입은 계속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경제적 자유입니다. 은퇴할 예정이거나 은퇴가 가까워지면 기억하십시오. 숫자만 보지 마십시오. 현금 흐름을 살펴보세요. 숫자는 거짓말을 합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 아니죠. 많은 사람들은 다각화가 증권과 동의어라고 믿습니다. 일부는 주식, 일부는 부동산, 일부는 채권에 있습니다. 그들은 착각합니다. 나쁜 자산에 돈을 분산시키는 경우 다각화는 보안이 아닙니다. 이는 위험을 더 작은 덩어리로 분산시킬 뿐입니다. 진정한 자산 배분은 수학적 문제가 아니라 논리의 문제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얼마나 많은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가? 나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라고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은퇴 후 자산 배분은 청년층의 자산 배분과 전혀 다르다. 젊을 때는 회복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그런 사치가 없습니다. 나는 많은 퇴직자들이 여전히 고성장 주식을 쫓으며 차세대 유니콘에 베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더 이상 20세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공격적인 성장이 아니라 안정이다. 나의 배분 원칙은 간단합니다. 투자의 핵심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자산이어야 합니다. 주식도 포함될 수 있지만 지속적인 배당 이력이 있는 회사의 주식만 포함될 수 있습니다. 채권도 마찬가지지만 엄청난 수익률을 추구하지 않는 정크본들은 선물로 포장된 쓰레기일 뿐입니다. 부동산이 들어올 수 있지만 누군가가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고 해서가 아니라 시장을 정말로 이해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소량의 금은 예비금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주요 전략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금은 필요하지만 과잉은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이 현금을 집어삼키기 때문입니다. 보수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보수주의가 약점은 아닙니다. 합리성입니다. 나는 부동산 가격이 결코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전 재산을 부동산에 투자한 은퇴한 교사를 만났습니다. 시장이 바뀌자 귀하의 자산은 갇혔습니다. 팔 수도 없고 빌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불면증에 걸렸습니다. 그는 시장 때문에 패한 것이 아니라 구조 때문에 패했다. 그는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았는데 그 바구니는 너무 무거웠습니다. 자산 배분의 진정한 목적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시나리오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시장이 붕괴되면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급등하면 따라야 할 자산이 있습니다. 돈이 필요하다면 싸게 팔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이 현명한 할당이다. 워렌 버핏과 나는 우리의 모든 돈을 한 방향으로 투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보험, 소비자, 에너지, 금융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문은 서로 균형을 이루므로 어떤 위기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천재가 아닙니다. 인내심입니다.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내심을 갖지 못합니다. 그들은 완벽한 솔루션, 즉 지름길을 원합니다. 시장에는 완벽한 솔루션은 없고 합리적인 선택만 있을 뿐입니다. 이미 은퇴했다면 완벽한 할당을 찾지 마십시오. 당신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을 찾으세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더라도 파산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당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돈이 필요할 때 최악의 순간에 팔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보안입니다. 고소득 약속에 속지 마세요. 시장이 불안정해질 때마다 기적의 제품은 위험 없이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는 유망한 제품으로 등장합니다. 나는 평생 동안 이 연설을 들어왔습니다. 누군가 위험 부담 없이 연간 10%의 수익 보장을 제안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이거나 협잡꾼이거나 둘 다입니다.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이것이 경제학의 첫 번째 교훈이다. 높은 수익에는 항상 높은 위험이 따릅니다. 위험을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위험은 거기에 있으며 적절한 순간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많은 퇴직자들이 이러한 상품에 빠져 저축한 돈을 투자하고 모든 것을 잃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운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두려움의 희생자였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 돈이 충분하지 않다는 두려움. 시장은 두려움의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을 이용합니다. 1990년에도 나는 이런 사례를 수십 번 보았다. 투자 자금은 터무니없는 수익을 약속했고 많은 퇴직자들이 여기에 돈을 투자했습니다. 위기가 닥치자 자금은 파산했다. 그들의 돈을 먹는 것은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탐욕과 무지였습니다. 저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투자 상품을 이해하지 못하면 투자하지 마세요. 복잡한 제품은 일반적으로 위험을 숨기는 단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고의 투자는 언제나 단순합니다. 코카콜라는 탄산음료를 판매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보험료를 청구합니다.
은행은 돈을 저장합니다. 복잡한 금융공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식이 필요합니다. 불행하게도 인간은 복잡성의 매력을 느끼는 이유는 그것이 지능적이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나는 구조화 파생 상품을 잔뜩 사서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고 확신하는 은퇴한 변호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그 제품을 이해하는지 물었다. 그는 전문가들은 그것이 안전하다고 우리에게 확신했다고 말했다. 1년 후 파생 상품은 채무불이행이 발생했고 그의 연금은 절반으로 삭감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너무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기억하세요. 전문가도 인간입니다. 그들은 실수를 합니다. 그들은 이익에 의해 움직입니다. 돈을 보호하려면 의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너무 좋아 보이는 기회, 복잡한 제품, 끈질긴 영업사원. 제가 인생에서 얻은 가장 큰 장점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나는 몇 가지 기회를 놓치게 되었지만 많은 재난으로부터 나를 구해주기도 했습니다. 높은 수익은 공짜가 아닙니다. 가격은 당신의 자본입니다. 노후에도 평화롭게 살고 싶다면 기적적인 수익을 약속하는 제품을 피하세요. 안정성, 예측 가능성, 보안은 더 이상 실수로부터 회복할 시간이 없는 사람들의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빚은 노인들의 느린 독이다. 나는 인플레이션을 다루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채를 다루는 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부채는 회복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감당할 수 있는 위험입니다. 노인들에게 빚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왜? 실수를 고칠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은 대출을 받고 미래 급여로 갚을 수 있습니다. 퇴직자는 무엇으로 지불합니까? 이미 소득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나는 많은 은퇴자들이 충동적으로 빚을 지고 그 빚을 갚으며 남은 생애를 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시장에 패배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탐욕과 좌절에 패배했습니다. 한 친구는 은퇴했는데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을 보고 더 일찍 사지 않은 것을 후회했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위해 대출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